예, 오늘 인덱스 30 심층 네. 인터뷰 시간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작년 내내 바닥이 어디냐 얘기하다가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좋죠, 전반적으로. 얼굴 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네, 피셨어요. 작년보다 확실히. 근데 작년에도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네. 3%에 한 번 나왔었는데 1월 초에 음. 그때 제가 썼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 없나? 아,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 왼쪽 차트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요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2023년도 반도체가 사실 안 좋아 보였잖아요. 네. 예. 그죠? 적자가 예상이 됐었고 상당히 힘든 그 실적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됐었지만 주가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려요.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왜냐하면 2022년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아, 예. 그러니까 미리 빠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2022년도에 엔비디아가 50% 하락했거든요. 뭐그 정도 상황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했었던 다음 해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더라. 네. 그래서 2023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 막대 그래프가 없었죠. 그런데 2023년도도 주가는 되게 좋을 수 있다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뭐 우연찮게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되게 올해 재미없네 그러면. 주가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반도체에 관심들이 되게 높아진 거는 뭐 맞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AI 이 관련된 엔비디아나 그쪽만 좋고요. 사실 나머지 업체들은 가이던스가 이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가 많이 줄어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가이던스를 냈고 그동안 뭐 말도 많았던 뭐 자동차 반도체 이쪽은 더 안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ST 마이크로 온세미컨덕터 이런 회사들이 가이던스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AI의 관련도가 높지 않으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뭐 HBM 이 테마가 잘 식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쏠림이군요. HBM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AI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HBM 이니까. 그쪽이 뭐 많으니까요. 물론 뭐 HBM만 뭐 인공지능 쪽은 아닌 것이고 뭐 국내에서도 뭐 설계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뭐 PIM이라든지 뭐 CX 뭐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이제 그쪽은 실적과 연계돼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제시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HBM 쏠림 현상이 되게 크고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 차트 잠깐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차트인데 글로벌 반도체 시총 상위사들의 주가 상승률을 연도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 이제 주가가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를 잘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1,094% 부적으로 템베거네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주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2020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보면 1,80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미 반도체도 실적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쵸.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HBM과 관련된 그런 장비. 예. 뭐 그렇죠. 핵심 장비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저희도 이거 추천 종목으로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부담스러웠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거신 분들도 많았고 예, 예. 사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 그럼 한미반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표적인 HBM 수혜주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주식 없이 가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쪽의 주식들만 이제 좀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를 쭉 보니까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처럼 이제 많이 오르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못 오르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이 최근 한 팬데믹 이후에 덜 오른 회사를 찾아보면은 뭐 인텔이구나. 인텔하고 텍사스 뭐 인스트루먼트. 마이너스 30%예요? 네.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야, 마이너스. 망했어. 뭐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는 망한 거죠, 저거. 주가 망했죠, 사실. 예, 주가는 망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보고서 쓴 것도 있어요. 왜 인텔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 예전에 그래서 그때 제목이 이제 보고서 제목이 인텔의 외계인들은 어디로 갔나. 그 보고서를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인텔이 외계인 잡아다가 반도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기업도 저렇게 흥망성쇠가 있고 나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보면 명확하게 그 최첨단 기술 또 인공지능 이런 쪽의 업체들이 시장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거기서 조금 비껴나 있는 쪽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잘 잡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쓰는 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좀 이 반도체를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게 챗GPT AI 열풍보다는 이제 D램이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이게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을 밑에를 찍고서 네, 이게 올라올 찍고 거라고 올라간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네. 야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AI가 대세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가 좀 변해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죠. 작년 초에 메모리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 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적자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이었고 또 뭐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그때 시장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감산해야 된다. 왜냐면 그렇죠. 재고가 너무 많고 그렇죠. 감산해야 된다 이랬는데 끝까지 이제 감산 안 하겠다고 맞아요. 했던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였죠. 예. 그래서 저희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삼성도 돌아섰죠. 4월 달에 돌아서면서 약간 이제 숨통이 트기 그렇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고는 작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높아졌고요. 왜냐하면 이제 감산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생산량이 출하량이 실제로 감소하는 건 하반기부터였기 때문에 예.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재고가 줄면서 분위기가 이제 바닥은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AI는 연초부터 계속 좋았죠. 엔비디아 뭐 작년 연초부터 불을 뿜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 보시면 작년에 240%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엔비디아는 이제 작년 초에는 사실은 실적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대감이었죠. 예. 뭐 이거 분명히 좋을 것 같아. 그랬는데 실적이 터진 거는 하반기부터죠. 실적은 하반기부터 확 좋아지면서 사실은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전부 다 반도체는 아니지만 예. 전부 다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걔네가 서버도 만들고 또 일부 뭐 그 그래픽 있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장비도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반도체는 아니지만 하반기부터 갑자기 매출액이 이제 뭐 삼성은 물론 TSMC를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챗GPT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이 진짜였구나 하면서 이제 지금 더 큰 폭으로 올랐고 심지어는 급기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글의 시가총을 넘어서는 그렇죠. 이런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폭발력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계속 못 가고 이렇게 AI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데만 가고 뭐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관련이 있죠, 사실은. 우리 삼성도 HBM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체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AI 쪽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HBM도 사실은 하이닉스는 작년에 보시면은 89% 올랐거든요. 작년 1년 동안. 거의 더블 났었죠. 저점 대비 고점이. 예. 근데 삼성은 그에 비해서 이제 한 반도 못 쫓아갔죠. 42%밖에 못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이가 뭐냐? HBM에 대한 그 대응이 결국은 차이가 났던 거고 올해 들어서는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는 좋아진다고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고 삼성의 저력을 저는 아직도 믿고 있고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1분기 실적 때 이제 보시면은 4분기 실적도 좀 약간 안 좋게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보다. 그리고 이제 1분기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출하량이 감소한다든지 또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HBM과 관련된 명확한 어떤 그림을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좀 있었고 그렇죠. 예. 또 파운드리도 우리가 기대가 많았는데 3나노. 그렇죠. 예, 3나노도 기대가 많았는데 어쨌든 4분기 때 굉장히 큰 폭의 적자가 났고 예.
1분기도 뭐 적자가 계속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 언제 좋아지냐 했는데 올해 물론 작년보다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큰 폭은 아닐 것이다. 그럼 또 이제 내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좋아지는 거는 뭐 당연히 맞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개선폭이 당초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소폭이지만 약간 목표가를 저희는 살짝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좋아지는 방향은 맞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삼성이 증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도 우리가 정말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뭐 하반기 이후에 이제 구체화 되겠지만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또 스마트폰대로 그렇고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삼성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초일류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그 왼쪽에는 게 삼성의 그 모바일 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를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그렸고 그 다음에 회색 그래프가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아우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 옆으로 기고 애플은 위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 대비해서 삼성의 매출액이 73% 정도 차였어요. 삼성의 그 IM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하려고 그랬죠, 막.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2%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삼성을 우리가 이 모바일 분야에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닌 거죠. 뭐 냉정하게 보면 이건 매출액만 제가 가지고 나타낸 건데요. 이익 차이는 더 나는 거죠. 저걸 우리는 계속해서 대수로 얘기해 왔거든. 그렇죠. 예. 그렇죠. 대수로. 뭐 그런 상황. 했다 이제. 지금도 점유율은 1등입니다. 대수 기준.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차트도 보시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아우. 이게 이제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부 매출액을 파란색, 빨간색을 TSMC에 저희가 이제 비교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보면은 2012년도에 TSMC 대비해서 삼성의 비메모리 매출액이 88%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한 26%. 또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도 삼성이 TSMC 뭐 이제 잡을 거야. 투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잡을 거야. 뭐 이러고 삼성에 대한 있는데. 믿음이 있었지. 한다고 하면 하니까. 그리고 3나노 게이트 오롤라운드 뭐 이걸로 목표 주가 그러니까. 12만 원 뭐 이거 얘기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얘기한지 너무 벌어졌네요. 그렇죠. 좀 그래도 안타깝죠. 메모리는 낫지 않겠어요? 그 메모리도 이제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는 이제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보면 뭐 당연히 메모리는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하기는 하지만 2016년도에는 하이닉스 매출액 대비해서 삼성의 메모리 매출액이 한 2.2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한 1.3배. 이제 좁혀진 거죠, 사실은. 저거는 HBM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건가요? HBM도 있고 물론 이제 뭐 하이닉스에도 메모리 말고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저희가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사실은 특히 이제 삼성을 얘기를 할 때 다운턴에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원래. 그렇죠. 메모리 그렇죠. 다운턴에서 사실은 후발주자들은 좀 힘에 부처할 때 삼성은 오히려 더 격차를 확 벌리면서 다음번 사이클에서 확 더 치고 나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다운 사이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삼성이 수익성이 이 정도로 나빠질 거라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특히 신기술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HBM 뿐만 아니라 뭐 낸드의 뭐 200단 뭐 이런 것들도 예. 경쟁사들보다 이렇게 뭐 낮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D램의 공정에서도 뭐 DDR5의 1A, 1B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도 과거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와 같은 뭐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더 낮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다운턴에서 하이닉스에게 수익성을 역전당하는 물론 뭐 둘 다 적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을 저희가 그 첫째 줄 잠깐 보시면 2012년도에 삼성전자에 매출액이 200조를 돌파를 했어요. 2012년도에. 그리고선 작년도의 매출액을 이제 감안해서 보면은 11년간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률은
네, CAGR 기준으로 2.3%입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1%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11년간 연평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이 없네. 성장이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 성장률보다도 안 되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실질 성장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삼성전자는 기로에 서 있는 게 맞고요. 하필이면 이제 작년도가 다들 아시겠지만 2023년도가 그 우리 이병철 회장의 독혀 선언 40주년이었거든요. 40주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2018년도에 인텔이 창립 50주년이었습니다. 50주년이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올해는 삼성이 정말 많은 거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삼성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까? 뭐 시장 투자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삼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그래서 올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그 모습을 좀 진용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삼성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제가 이 차트를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삼성 분들 만나면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약간 반발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인식을 좀 심각하게들 하시고 조금 변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저희가 이제 애정을 갖고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인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인텔이 굉장히 많은 교훈을 저희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텔의 그런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앤디 그루브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이분이 그 왜 그 경영진들 보면은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만났던 이제 교수가 그 유명한 크리스 텐슨. 그 혁신의 딜레마, 뭐 파괴적 혁신, 뭐 이런 걸 얘기했던. 그래서 그분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1980년대죠. 그때 인텔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인텔도 당시에 주력 그 사업 모델은 메모리였습니다. 메모리. 예. 그런데 자기의 이제 상사인 고든 무어를 설득을 해서 우리 메모리는 포기하자. 그러면서 파괴적 혁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프로세싱 쪽으로 역할을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말은 뭐 파괴적 혁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잘못하면 붕괴되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뭔가 삼성도 이렇게 기로에 막혀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뭘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변화를 좀 대대적인 변화를 지금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후에 인텔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게 앤디 그루브가 떠나고 그 보시면 이제 1990년대 암이 설립이 되면서 리스크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인텔은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경영진들은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X86 아키텍처의 달콤한 이 고수익을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세상은 변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앤디 그루브가 그렇게 된 인텔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제조업을 포기하는 것은 특히 이제 상품 제조업의 혁신을 포기하는 것은 뭐 새로운 산업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텔이 굉장히 어렵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했었고 예. 그런 와중에 인텔의 그 6대 CEO였던 브라이언 크리자니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단기적인 마진, 효율성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사실 2014년부터 15년까지 걸쳐서 인텔의 핵심 엔지니어들 R&D 인력 한 12,000명을 해고합니다. 네, 해고를 하게 됐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12,000명이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그 회사 경쟁사들로 갔겠죠. 그렇죠. 엔비디아 가고 AMD를 간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경쟁사들은 뭐 인텔의 노하우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18년도 당시에 보고서를 쓴 게 인텔의 외계인들은 어디로 갔나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의 뭐 예를 들어 미래 전략이나 이런 쪽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예. 만나서 HBM과 관련된 뭐 좀 뭐 해안도 좀 제가 얻어보고 이랬는데 상당수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삼성 출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심들을 하시고 뭐 어떻게 인재 관리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가 이제 삼성이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그 변곡점이 될 만한 포인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막힌 얘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풀어주셨으면 할 얘기가 좋겠어요.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방송에서 사실 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그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한 예죠. 이제 제가 뭐 전체는 아니지만 한 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희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삼성에 대해서 뭐 이런 쪽으로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조언을 드리면 뭐 그다지 이렇게 신경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변화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과거랑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느리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느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너무 커진 거죠. 예. 이 조직이 너무 커지고 이 의사 이 결정의 이 과정도 좀 복잡하죠. 예. 예를 들면 여러 군데 컨펌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느려진 부분들이 전에는 있다. 저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선기기도 하고 또 반도체도 여기 또 납품하잖아요. 디스플레이도 하고 또 납품하고 서로 시너지가 있었죠. 시너지가 있어. 야 이거는 그냥 역사 이래 이런 좋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없다. 좋게 볼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안 좋아 보이니까 야, 저렇게 크게 저걸 해서 그리고 또 경쟁 관계에서 유불리가 또 불리한 점도 있잖아요. 네.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게 불리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파괴적 혁신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결국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파운드리 아니 다 무선통신 떼고 반도체 떼고 해서 다 독립.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이 그 해왔던 현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그 동안에는 삼성을 이끌어서 세계 초인류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 그거랑 좀 거리가 멀지 않냐. 그러면은 뭔가 변화를 모색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이 뭐 쪼개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대대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시야 변화 이거 간절함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삼성을 뭐 다 아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삼성 내에서는 뭐 굉장히 뭐 좀 모르면서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요즘 안 그래요. 다 들어요.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으면은 이게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삼성을 저기 했던 게 사실은 뭐였냐면 2017년 18년도에 네. 그때 이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서 그때 삼성이 연간 59조의 이 영업이익을 그렇죠. 거두면서 네. 사실은 약간 이제 다들 서로 약간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잘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삼성은 대단한 회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후에 또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아니, 근데 그 아까 11년 동안의 저성장인데 그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만 반짝. 그게 더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심각성을 조금 덜 인식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천수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기 좋을 때도 확 벌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었네 뭐 이런 상황인데 어쩌다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뭐 삼성을 너무 저기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좀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끝에 두 개가 제목이 좀 흥미로워서 반도체 주가의 드라이버는 이라고 좀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 드라이버니까 좀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2023년도에 반도체 주가는 왜 상승했나? 결국은 뭐 그 전해 2020년대 많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올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이미. 그래서 올해 저는 뭐 메모리 사이클 다시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전체 성장률을 저희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시장의 전체 성장률. 근데 메모리 성장률은 한 60% 정도
그래서 예, 압도적으로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1분기에 인텔이 가이던스를 너무 안 좋게 주면서 조금 약간 이제 횡보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재고는 계속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은 계속해서 아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은 디맨드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아주 그 공격적인 증산이라든지 공격적인 투자 이거랑은 좀 거리를 둔 이런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내년도까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그래서 그러면서 체력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고 삼성전자도 뭐 추가적인 또 미래 전략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그 CPI가 이제 발표가 됐죠. 2월 14일 아침에 이제 2월 13일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 이 CPI가 사실은 또 반도체 지수랑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CPI가 떨어지면서 사실은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경향들이 뚜렷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시면은 작년 그 8, 9, 10월에 반도체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CPI가 3개월 연속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가 힘을 못 썼는데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CPI가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 CPI가 이제 또 좀 올라서 약간 이제 주춤할 듯 했는데 어쨌든 좀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1월 달 CPI가 예상보다 덜 내려갔죠. 덜 내려가서 약간 좀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갔다라는 거고 이런 추세가 저는 이제 계속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달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비중 조정이 작년 연말에 한번 있었거든요. CPI에 그 웨이트 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숫자가 약간 과거랑 좀 다르게 나왔는데 2월, 3월, 4월 가면서 CPI 계속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작년에 반도체가 많이 올랐지만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 또 뭐 이런 상관관계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로 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약간 낮아진 그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방송 분위기가 착 가라앉고 무거워졌군요. 근데 마지막에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그 무거움을 뚫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훈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일본, 독일 이야기 그리고 삼성, 인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일맥상통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항공모함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국가들도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런 게 좀 사이클이 있구나. 그러면 또 안 좋을 때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그 경쟁자들도 추격이 가능하더라. 라는 희망도 좀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AMD가 어딜 인텔한테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AMD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AMD 설립자가 인텔 그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그 반도체 팔던 세일즈맨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벽을 생각하지 않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